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분할 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타나 이제 수익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본인만의 목표를 가지고 분할 매도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멤버십 열성팬 이상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지금 분할 매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SLXL ETF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30% 물량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46불에 20%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은 목표한 가격과 위치가 오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로 이 동일 내용도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 비자, 로빈후드 등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테슬라 매도 타이밍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 매도 타이밍 관련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FNGU, BLZ, BNKU, FS 관련 차트와 보조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운영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개인 상담 원하시면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이다. 페이스북은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2%, 마이너스 4% 가까운 지금 하락 흐름이 어제 나와준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 영상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1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1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03% 상승한 35,756.9포인트, 나스닥은 0.06% 상승한 15,235.7포인트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 0.18% 상승한 4,574.79포인트입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장 초반 열리자마자의 이제 상승세보다는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장 막판에도 조금씩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 마감 후 앞서서 얘기했듯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형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글 같은 경우 장 마감 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을 발표를 했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개인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 실적 발표 후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주당 순이익 EPS는 27.9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당 순이익 EPS는 27.99달러를 기록했고요. 예상치가 23.48달러였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이 이제 651.2억 달러, 그리고 예상치가 633.4억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역시나 높았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유튜브 광고가 72억 달러, 그 다음 예상치가 74억 달러였기 때문에 좀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클라우드도 이제 기존에 이 성장성이 예상이 됐는데 예상치가 50.7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발표한 게 49.9억 달러로 예상치보다는 유튜브 광고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영향인지 이제 마이너스 1.13%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0.64%의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52주 신고가 위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 모습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처음 분기 이익 2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당 이익은 2.27달러로 예상치가 2.08달러였기 때문에 EPS가 지금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다. 지금 현재 3분기 기업 실적들을 발표를 보면 EPS가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453억 달러로 예상치가 440억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좋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169.6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사업의 시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엔비디아는 큰 상승이 있었고, 이 엔비디아 GPU의 강자로 떠오르는 AMD, 이렇게 보통 쌍두마차로 분류를 합니다. 엔비디아 AMD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관련해서는 현재 F시장에서 0.64%, 하지만 어제 차트상 이렇게 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 어제 127.2불까지 이 52주 신고가 돌파 후 단타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AMD 같은 경우는 차트상 지금 현재 윗꼬리를 너무 크게 달았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 여력이 나올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좋게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 EPS는 0.73달러로 기존의 이제 예상치가 0.67달러였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도 43.16 달러로 많이 상향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F투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실적 발표 후에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F투장에서 이 가이던스를 올려야지만 나오거나 아니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적 발표를 마찬가지로 하였는데, 비자는 실적 발표 후에 0.18%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비자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래도 이 220달러 지지라인, 제가 그려놓았던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 같은 경우 EPS 전망치가 1.54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주당이익 EPS가 1.62달러로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매출은 이제 전망이 65.3억 달러였는데 매출 실제 발표는 65.6억 달러로 지금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은 17% 인상을 했으며 주당 32센트에서 37.5센트로 배당을 인상을 한 영향으로 따라서 비자 같은 종목이 지금 F투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로빈후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1.44% 종가 마감을 하였지만 지금 F투장에서 8.62%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후드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보니 일단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이 4.36억 달러였는데 현재 매출이 대략적으로 3.65억 달러로 지금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이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원인들이 이제 실적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요. CNBC의 계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30%가량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8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3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업보다 35.6%가량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 올해 전체 예상치 가이던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의 주가는 2.03%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장중에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현재 종가는 마이너스 0.63%. 특히나 이제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테슬라가 어느 정도 너무 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천슬라 초반 부근에서 아니면 좀 더 하락해서 천슬라가 깨지는 시점에서 좀 더 횡보를 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천슬라를 지켜준다라면 천슬라 위쪽에서 1100과 1000 사이 밴드에서 한동안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급등이 최근 들어 나온 상황이고 현재 RSI도 88.64, 맥드가 지금 55.59, CCI가 237.62, MFI가 92.07, RMI가 95.76으로 모든 지표들이 지금 너무 매도 시그널,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차트상 큰 윗꼬리를 달고 하락이 나온 형국이라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5% 하락한 1.61%, 지금 1.7%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6% 초반대를 지금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어제 장 시작부터 해서 좀 더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84.47불 0.85% 상승하면서 84불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는 80불 초반을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84.47불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시장 상황 장중에는 좋았으나 장 막판 들어 하락이 나왔다. 인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29%, 페이스북 4%대 하락, 서비스나우도 마이너스 1.76%, 그 다음 페이팔도 하락이 나왔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모두 하락 흐름이 나온 모습이고, 이제 유가의 상승으로 마찬가지로 엑스모빌 같은 경우 2.31%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0.46%, 0.64%, 아마존은 1.68%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시한 소셜미디어 디지털 월드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주가는 대략적으로 3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티커명은 DWAC고요.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은 이제 크게 벌 수도 있지만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날 발표된 이제 주택 가격 둔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경제 지표에서 발표가 되었으며, 소비자 신뢰 지수는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 관련해서는 이제 수치가 실제로 19.7% 이전 수치보다는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가격 지수 연간으로 보았을 때도 8월 기준으로 이전이 19.2%인데 18.5%로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 부동산 관련주가 올랐고 산업통신 관련주가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실적도 좋아서 뉴욕 증시 이제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아주 매우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매우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현금 비중을 저는 20%까지, 어제 SLXL 지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20%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이 트위터, 로빈후드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내일도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또 애플과 아마존의 장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시, 애플과 아마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QQ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 TQQ도 제가 144불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TQQ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0.93% 상승한 146.88, 장중에는 거의 150불도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50불을 넘긴 상황입니다. 현재 RSI는 62.71, 그다음 CCI는 136.23을 기록하고 있으며 SLXL은 46불에 저는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 SLXL 가격 같은 경우는 44.96불 0.2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는 56.66, CCI는 12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큰 상승폭의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요. BLZ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 이제 엔비디아 영향으로 이제 큰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에는 뭐 거의 30달러 가까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장 종료 기준으로 0.63% 상승한 BLZ 같은 경우 28.66불을 기록을 했고, RSI는 61.67, 지금 CCI 기준으로는 133.53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NGU 같은 경우도 현재 0.99% 하락한 42.88불, RSI는 65.08, CCI는 12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테슬라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당장 이제 비중이 아주 크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테슬라는 여기에 써져 있듯이 이제 단순 자동차 회사,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생태를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칩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크레딧 매출 감소에도 뚜렷한 수익성 향상으로 산업 내 헤게모니 보유한 기업임을 입증을 했고요. 21년 4분기 이후 신공장 가동의 생태계 확장에 따른 매출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사업부에서는 이 로보택시 상용화가 가장 이제 떠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4월에서 9월 모델 Y 롱레인지 가격 13차례나 인상을 했으며 중국은 3%, 미국은 15%, 그다음 모델 3 가격 인상 3% 정도 있었으며 스탠다드 렌즈 판매가 더 증가함에 따라 ASPP 플랫 10월 25일에도 4개 전 차종 가격을 4에서 5% 정도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21년 4분기 테슬라 같은 경우 텍사스 공장 및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부터 생산을 시작하고요. 사이버 트럭은 2022년 예정입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또 한번 큰 히트를 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 트럭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이 2022년에 나온다라면, 출시가 된다라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1년 5만 대 수준의 생산 판매를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2개 공장의 신가동으로 2020년도에 70% 정도 이상의 생산 판매 증가가 가능하다. 역시 이렇게 캐페가 적은 차종으로 적은 플랫폼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수익률도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업부로는 에너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메가팩 예약이 완료됐고, 메가팩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사업부의 50% 매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20일 캘리포니아의 가정용 파워웰 대상으로 VPP 베타 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에너지 사업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사업부는 연말까지 다른 전기차에도 슈퍼차저를 개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사업부 마찬가지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과 중국은 충전 규격이 통일되어 있어 쉽게 서비스가 예상이 되고요. 미국은 충전 규격이 업체별로 상이해서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슈퍼차저는 29,281개이고요. 충전소는 이제 3,254개 지금 가지고 있으며 슈퍼차저 확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테슬라는 서비스 사업부는 슈퍼차저 유료화를 시작하였으며 커넥티비티 월 구독 서비스, 이 구독 경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테슬라 계속적으로 이제 1000슬라까지 도달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1 트릴리언 되는 기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 기업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어제 영상에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브랜드별 3년 뒤 중고가 가치를 보면 이 테슬라 모델 S와 테슬라 모델 3 이런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테슬라의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미국 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유럽이 22%, 중국이 19%, 아직 미국은 4.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엔비디아 큰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252.59불 이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종가는 6.7% 마감한 247.17불.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